워싱턴 포스트는 지난 1일 중국이 북서부 간수성 위먼시 사막 지역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경납고를 건설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위성 영상으로 볼 때 중국의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둥펑-41의 경납고라고 주장했습니다. 둥펑-41은 12,000km에서 15,000km 사거리를 자랑하는 미사일로 만약 중국에서 발표한 이 사거리가 사실이라면 세계 최대 사거리를 지닌 미사일입니다. 미국에게 충분히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무기라고 할 수 있죠. 중국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미국 항공모함을 잡기 위한 무기로 대함 탄도미사일 개량도 서두르며 미국을 저격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항공모함은 미군의 핵심 전력이자 움직이는 이동 요새로 존재 자체가 위협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항공모함을 가장 많이 운용하는 곳이 바로 미국인데요. 눈엣 가시인 미국 항공모함을 잡기 위해 중국이 꺼낸 히든카드는 바로 둥펑-21D입니다. 둥펑-21D는 1300km에서 3000km 사정거리를 자랑합니다. 보조연산 시스템을 활용하면 항모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는 무기로 평가받습니다. 둥펑-21D가 처음 등장했을 때 많은 전문가들이 비웃었습니다. 실제 항공모함을 맞춘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항공모함도 공격에 대비해 방공 시스템이 있고 그 방공 시스템은 정교한 연산을 통해 가까이에 다가오는 미사일들을 높은 확률로 모조리 다 격추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 항모에 달린 방공 시스템들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 평가를 받았죠. 하지만 중국은 예상을 뒤엎고 항공모함까지 격추 가능한 대함미사일을 만든 것입니다. 심지어 둥펑-21D의 개량형인 둥펑-26도 실험하는 모습이 포착되어 미국 입장에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중국이 미국에 대해 지나친 견제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과거 시진핑 주석이 해군 전력을 과시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해군 취함식의 모습을 드러내며 중국의 해상 위용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CCTV는 094형 전략 핵잠수함 창정 18호, 055형 12,000톤급 미사일 구축함인 달의 남 등 중국 최신 기술이 집약된 잠수함들을 노출하면서 미국을 자극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중국에서는 국영조선소의 역량과 과학기술 수준을 보여준 것임을 강조하며 향후 미국과의 대치에서도 밀리지 않을 만한 기량을 갖추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는데요. 외신들은 중국의 군대가 미국에 견줄 만한 수준이 되진 않지만 양적인 확대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보도하며 특히 중국의 핵잠수함 건조 능력에 대해 두렵다는 의견을 남겼습니다. 실제로 미 해군정보국에 따르면 중국 인민해방군이 보유한 전함은 2015년 255척에서 작년 말에는 360척으로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는 미 해군이 현재 보유한 전함보다 60척이나 더 많은 것인데요.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중국이 최근 1년간 건조한 선박수가 미국이 과거 2차 세계대전 기간 4년간 건조 능력을 풀가동해 건조한 선박보다도 더 많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질적으로는 미국의 상대가 되지 않을지 몰라도 양적으로 덤빈다면 해볼만 하다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중국의 해군력은 질적인 면에서 미 해군에 아직은 크게 못 미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은 미국을 따라잡기 위해 미사일 전력 증강의 열을 올려 둥펑 미사일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도 난감하게 만든 중국의 둥펑 미사일은 실제로 미국의 미사일 요격 체제로도 쉽게 요격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항모킬러라고 불리는 둥펑-26의 경우 마하 10의 속도로 날아가기 때문에 웬만한 초음속 함대공 미사일보다 빨라 미국의 입장에서는 경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국을 껄끄럽게 만드는 둥펑 미사일을 한 방에 제압할 수 있는 무기가 바로 우리나라에서 나와 세간의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항모킬러로 불리는 초음속 대함미사일 등을 요격할 수 있는 국산 첨단 근접 방어 무기 체계는 시위즈라고 불립니다. 시위즈는 함정에 탑재한 미사일로 요격에 실패한 적 대함미사일을 최종적으로 방어하는 수단이라 최후의 보루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한국은 네덜란드에서 만든 SG-30 골키퍼 제품을 사용해 해군 함대에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노후화 문제와 더불어 유지 보수가 어려워지면서 우리나라 인천급 호위함부터는 미군에서 개발한 펠렁스를 탑재했습니다. 미군의 펠렁스는 신뢰도가 높았지만 날로 발전하는 초음속 미사일을 막을 수 없었고 유지 보수 비용 역시 높아지기에 군 내부에서 불만이 많았습니다. 한계를 극복하고 순수 한국 기술을 사용한 시위즈를 만들자는 군 내부 의견을 받아들여 한국은 CIWS-2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매우 충격적이었는데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방산업체인 하나시스템과 LIG넥스원이 만든 신체계는 AESA 레이더를 탐지해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A사라 불리는 능동형 전자주사식 위상 배열 레이더는 기존 시위즈에 사용되지 않았지만 세계 최초로 한국이 개발한 CIWS-2 시스템에 탑재가 되었습니다. A사가 탑재되면서 미사일 탐지 능력이 비약적으로 상승하게 된 것이죠. 덕분에 CIWS-2는 초음속으로 비행하는 중국 미사일들을 빠르게 포착해 3초 만에 대응이 가능합니다. 다른 시스템들은 현재 기술로 따라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산 CIWS-2 개발에 보다 힘을 실어주는 소식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풍산이 펠렁스 블록 1B에서 사용할 수 있는 20mm 탄약을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에 개발한 펠렁스용 20mm 탄은 현재 한국이 사용하고 있는 미국제 MK244 MOD-0 철갑탄보다 기술적으로 한 단계 높은 성능을 가진다고 하는데요. MK244 MOD-0탄이 알루미늄 이탈피 내부에 텅스텐 관통자를 삽입한 형태인 것과 비교해 이번에 개발된 모델은 보다 경량화된 복합재 이탈피에 FMPDS 관통자를 삽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덕분에 MK244 MOD-0 철갑탄이 그냥 관통만 하는 것과 비교해 20mm FMPDS 관통자는 장갑을 관통함과 동시에 쪼개지면서 세열 파편을 발생시킵니다. 그리고 세열 파편은 표적을 파괴함은 물론 화재를 일으키는 소위 효과까지 일으킵니다. 관계자는 본격적으로 제식화될 CIWS와 동시에 한국형 탄약이 개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펠렁스 20mm 탄약을 개발했듯이 유도 컴퓨터를 약간 개선해 탄도 특성을 변화시켜 개발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그 결과 대한미사일은 말할 것도 없고 전투함이나 해안 고정 표적 혹은 항공기 등 국지전에서 마주칠 수 있는 다양한 표적에 모두 효과적일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중국군 당국은 일제히 난색을 표한 것은 물론 중국 군사매체에서도 해당 사건을 대서특필하고 나섰습니다. 군무차위면은 현재 중국에서 잘 알려진 온라인 군사 전문 채널입니다. 중국 내 많은 군 팬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는 채널로 양심적인 채널이라고 불리며 중국 온라인 플랫폼 요우쿠에서 종합 평점 9.6점을 받은 만큼 정확하고 소신 있는 정보 전달을 하는 매체입니다. 군무차위면에서는 우리나라가 마덱스에서 처음 CIWS-2를 공개하자 7열 게틀링 한국이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가 장착된 신형 근접 방어 무기 체계를 선보였다. 이는 미국 근접 방어 무기 체계를 능가한다라는 주제로 해당 사건을 비중 있게 다루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하나 시스템과 LIG넥스1이 공개한 모델은 레이더의 구체적인 위치, 배치 방식 등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의 탑재로 현재 한국 해군이 운용 중인 골키퍼와 펠렁스보다 더욱 업그레이드된 표적 탐색 및 추적 능력을 갖게 되었으며 세계 최고 수준의 근접 방어 무기 체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덧붙여 현재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가 장착된 근접 방어 무기 체계는 아직까지 그 어떤 나라에서도 개발을 하지 못했으며 기존 한국이 사용하던 골키퍼의 경우 수동으로 조작했지만 한국형 근접 방어 무기 체계는 자동, 수동, 반자동 조작을 탄력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적을 더 효과적으로 타격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한국 해군이 두 회사 중 어떤 모델을 선택할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군무차위면은 하나 시스템의 솔루션이 더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으며 현재 한국 해군이 골키퍼와 펠렁스를 모두 장비하는 것처럼 두 모델 모두 채택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밀떡 네티즌들의 반응도 뜨거웠는데요. 한화 디자인이 더 낫다. 또 30초속 70여 발의 사출 속도는 이미 낮지 않다. 레이더를 주로 사용하는 현대방공전에서 중국은 아직도 사격의 수렁에 빠져 있다. 성능을 굳이 보지 않더라도 디자인만 봐도 대단한 게 느껴진다. 우리도 배워야 한다. 우리나라 1130씩을 보기나 한 거냐. 7열 30mm로 까불고 있네. 1130씩 허술한 거 모르냐. 깔끔하다. 과학기술의 집성체가 따로 없다. 외관만 봐도 위력이 느껴진다. 누구는 위력이 강해지고 싶지 않겠냐? 우리나라 730형 근접 방어 무기 체계를 도용한 것 같아서 힘든다. 천문학적인 돈을 투입하며 미국을 이기려던 중국이 대한민국 기술 하나 때문에 모든 공격이 수포로 돌아간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해당 기사에 아직까지도 많은 중국 네티즌들은 댓글을 달고 있는 상황인데요. 마덱스에서 모델로 공개된 CIWS-2가 예상보다도 더 뛰어난 성능이라는 평가를 받아 많은 군사 관계자들이 침을 흘리며 탐을 냈다는 소문까지 났다고 합니다. 기존 시스템보다 월등히 뛰어나기에 해외 방산업체에서 한국의 시위즈를 어떻게든 들여오기 위해 치열한 로비가 일어났다고도 하는데요. 미국도 하지 못한 것을 한국이 해낸 것입니다. 중국의 거만한 콧대를 한 방에 제압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이 가진 놀라운 기술력 덕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최고의 기술력을 갖춘 국가가 되길 바라며 중국의 분수도 모르고 날뛰는 일들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